부산시가 최근 새 시정 운영 목표를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민생 경제가 침체돼 있다 보니 시민의 안전과 경제 활력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부산의 미래 모습을 결정할 수 있는 큰 현안들도 올해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함께 부산의 주요 이슈들을 이 시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새해이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명절입니다. 부산 네.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장 권한대행 변성환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새해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 코로나19가 작년을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한편으로는 굳건한 부산시의 부산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도 봅니다. 올해는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일상으로 돌아오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제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다만 이 위기를 또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만드는 또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민족 대명절이죠. 설도 다가오곤 하는데 올해 설 명절은 과거의 명절처럼 그런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지켜주시면서 어렵더라도 이겨내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신축년 새해 새로운 해가 밝았기 때문에 모든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 아무래도 올해도 코로나19가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라든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숙제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부산의 대응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네. 3차 대유행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확산세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여전히 이런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간에 한 1년 동안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신속한 이런 검사를 한다든지 병상을 확보하는 이런 노력들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여전히 이런 대유행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무증상 감염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15군데 무료 선별 임시 진료소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동형 출근이나 직장 생활 때문에 이런 검사를 받기가 여의치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공단 지역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편리를 드리기 위해서 이동형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월 말부터는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계층별로 이제 취약 계층별로 시작이 되겠죠. 의료진이나 네네. 이런 부분들이 백신이 공급되는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체계적으로 모든 국민들, 모든 시민들이 백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백신 접촉 추진단을 만들고 있고 저희 시도 단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면은 올해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면서 좀 경제 살리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부산형 재난지원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좀 목표를 두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한 2,200억 규모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수혜들을 받을 수 있는 부산 시민분들은 한 15만 4천여 명, 그 정도 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마련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국가가 이제 재난지원금을 발표를 했죠. 그렇죠. 지금 지급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보충적으로도 좀 더 이제 지원을 하는 부분, 그리고 사각지대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제일 첫 번째가 우리 집합 금지 업종이나 집합 제한 업종 이런 분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죠. 네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이런 지원금을 드리는데 저희들 거기에 더 얹어서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국가의 지원 시책에서 빠지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관광업계라든지 특히나 운수업계 네. 이런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시책들도 저희들 포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사업을 하고 하시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분들한테 제일 어려움이 임대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이러면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런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들 그리고 돈을 은행에서 빌렸을 경우에 그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재난지원금 외 사각지대 분들을 좀 그렇습니다. 돕기 위해서 네네. 이렇게 지급을 한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또 신공항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김해공항 확장안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서 결국은 좀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후에 가덕 신공항이 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좀 지지의 의사도 표명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네. 관련해서 현재 어떤 단계들이 좀 남아 있고 향후에 어떤 계획 또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총리실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통해서 부산 시민들이 20년 넘게 이렇게 염원하던 그런 단초를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죠. 저희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일 뿐이고 네.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가덕신공항 건설 그거를 위해서는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에 이미 그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한 138분 정도 되는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를 한 바가 있고요. 또 부산 지역에 우리 국민의힘 야당 의원님들도 법안을 발의를 했죠. 네네. 공이 그 뜻은 뭐냐면은 여든 야든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 법이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집권 여당에서는 올해 2월 국회 임시회가 열리죠. 그 임시회 기간 중에는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사실상의 당론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해서 반드시 이 목표가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 올해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속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은 가덕신공항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2036년 정도 돼야 그렇죠.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하나가 더 있죠. 2030년에는 부산 등록 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이 등록 엑스포라는 건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뭐 인천공항 거쳐서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24시간 운영되는 가덕공항이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2029년까지는 완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보다는 한 6년 정도 앞당겨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려면 절차도 간소화해야 되고 예산도 빨리 투입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특별법에 그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네. 소위 말하는 뭐 사전 타당성 조사라든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라든지 이런 절차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법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이 올 2월 임시국회 때 통과가 되면은 이런 시간이 압축적으로 해서 2029년에 공항이 개항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서 우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조금 네. 빠르게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해서 동남권 메가시티가 빠르게 만들어져야 된다. 뭐 네. 주변 지역들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뭐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고 이 동남권 메가시티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지방 소멸 위기를 전 뭐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부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뭐 특히나 경남, 울산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대책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권역별로 이런 메가시티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 이 동남권 지역입니다. 부울경 지역이죠. 네.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떻게 뭉치고 어떻게 상승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도 저희들이 봅니다. 네. 그래서 메가시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메가시티 논의에는 여러 가지 화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것이 앞서 말씀드린 공항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공항 부분도 메가시티를 시작하는 굉장히 큰 단초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전 마산간 우리 전동열차가 올해 국가 사업으로 이제 좀 됐죠. 네. 그런 것들을 성과를 또 이루어냈고 동남권의 이 지역에는 1시간 내에 교통생활권을 이룰 수 있는 교통망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그런 메가시티 논의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집중적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부울경이 공동으로 이미 메가시티 플랜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고 네네. 올 3월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고 경남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도 시청 내에 그리고 도청 안에 이런 TF팀을 이미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구원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전 이야기하셨던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개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반드시 유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올해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한 이제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한지,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 네. 또 기대 효과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산 월드 엑스포라는 거는 2030년에 저희들이 목표라는 거는 등록 엑스포인데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열린 적이 없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엑스포는 옛날에 부산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있었지 않느냐. 네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대전 과학 엑스포, 그렇죠. 여수 해양 엑스포 이런 게 있었죠. 그거는 인정 엑스포입니다. 인정 엑스포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2030년 등록 엑스포는 세계에서 있는 3대 메가 이벤트입니다. 뭐 통상적으로 올림픽, 월드컵 이런 등록 엑스포를 3대 메가 이벤트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6개월 동안 열리게 됩니다. 이 기간이 그냥 뭐 단순히 한 달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건 아니고요. 네. 6개월 정도에 전 세계 한 200여 개 되는 국가에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광객으로 보면 한 5천만 명이 넘는 인원이 오게 됩니다. 네네. 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한 61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있고 네. 일자리 창출도 50만 명이 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엑스포라는 것이 거의 200개국에 대한 외국 국가들이 국가 간을 다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도 만들고 네. 이런 인프라와 관련되는 건축의 붐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있을 거고 5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대한 관광 수요라든지 소비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이 엄청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건 단기적인 효과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개최 이후에 국가의 위상, 이 부산이라는 도시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네. 그러면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기적인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2023년 말쯤 되면은 국가 간 경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네. 그 전에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스터 플랜 용역을 진행을 중에 있고 올해 말까지는 나옵니다만은 올해 상반기에는 국가 사업화가 이미 됐고 그래서 부산과 국가가 전체적으로 힘을 싣고 하고는 있지만 민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산 대한민국에 있는 세계적인 굴지의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서 이 유치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유치 전략을 같이 논의를 하고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별화된 전략 부분이죠. 네. 이제 앞으로의 미래, 세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나와야 되고 그 주제의 바탕에는 부산만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들이 나와야 됩니다. 네. 이런 전략들을 마련하는 데도 올해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계획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잘 추진이 되면은 반드시 2030년에 우리 등록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좀 듭니다. 또 작년 1월이었죠.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 코로나19가 좀 창궐을 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조금 어려워지고 무산되고 이런 방법들이 많았는데 이 관광업계도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관련해서 어떤 구상을 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부산은 세계적인 관광 도시죠. 네. 그래서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관광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를 하고 업을 유지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90% 이상의 이런 소득 손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 상황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건 그런 어려움을 작년에 충분히 겪었고 지금도 겪고 계시지만은 올해는 백신을 투입을 통해서는 어쨌건 이 관광의 생태계를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 지역이 안전한 지역이라는 그런 홍보, 국내 관광객 중심의 그런 전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지역의 관광업계의 생태계를 유지를 하고 그 생태계 유지를 바탕으로 해서 또 발전을 모색하는 그런 전략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국제 관광도시로 부산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제1호죠. 뭐 대한민국의 제1호 그렇죠. 국제 관광도시 선정이 됐고 그 용역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그 용역 결과물의 바탕하에서 저희들이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관광의 저변을 좀 확대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예, 단순히 부산만이 아니고 메가시티 논의도 마찬가지지만 동남권, 특히 이어서 이제 남해권, 호남까지 이어지는 관광 벨트를 통해서 관광의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고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엑스포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또 오기 때문에 부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세계적 관광 자원을 좀 개발을 하는 집중하는 노력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 뭐 산업적으로도 마찬가지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관광 산업에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디지털 기반의 관광 플랫폼 그걸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관광 업체를 저희들이 좀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하튼 이런 관광 마이스 산업이 지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은 좀 위축되어 있지만 향후를 좀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그렇습니다. 좀 차근차근 추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북항 통합 개발도 부산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올해는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단계를 앞두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북항 통합 개발은 부산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연안부두에서 제4부두까지 있는 북항 1단계 통합 개발은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기존 화물 처리 중심의 항만을 국제적인 관광 해양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 중이죠. 내년도에는 부지 조성, 내년까지 이제 부지 조성 완료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공정률이 한 74~5%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그런 목표를 하면은 1단계 부지에는 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상업지역도 들어갑니다만 해양 친수 공간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마리나 시설 같은 경우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계획들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2단계 부는 부지 2단계 설계 부분은 아시다시피 1단계 부지가 좀 미흡한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난개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공영개발 중심으로 끌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단계 부지는 엑스포 부지하고 중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단계 부지는 단순히 항만 기능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걸 떠나서 아시다시피 부산 진역의 CY 부지라든지 철도 시설 재배치라든지 그리고 원더심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포괄적으로 엮는 그런 개발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개발의 이익은 오롯이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드리고 특히나 그 워낙 낙후되어 있죠. 그 부산역 앞에 원도심 지역이 그 시민들을 다시 개발을 하고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시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긴 과정을 겪을 텐데 그 사이사이 꼭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또 2년 전 이맘때였죠. 부산시가 부산을 통째로 바꾼다. 부산의 대개조 프로젝트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하면서 뭐 지역의 이런 발전들, 불균형들을 조금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좀 있었고 올해는 관련해서 어떤 곳에 좀 집중을 할 계획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산 지역의 원도심과 뭐 그리고 동부산권, 서부산권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지역의 불균형이 참 심합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북한 2단계 개발 이 플랜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도 그 이익을 다시 원도심에 투자를 해서 하는 그런 계획들입니다. 네.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죠. 이제 대통령님을 모시고 부산 대개조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거는 부산의 원대한 꿈입니다. 원대한 꿈이고 그 꿈 하에는 철도 시설의 직선화, 효율화, 경부선 철도 시설의 효율화뿐만이 아니고 북한 개발 그리고 엑스포, 가덕 신공항, 그다음 서부상권에 관련되는 개발들. 지금 서부상권에도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는 에코데타 시티 중심으로 해서 국제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영도권역에 보면은 해양 부스트 벨트라고 지금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도심의 개발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문형금융단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개발들, 이런 것들이 부산 전역을 아우르는 이런 부산 대개조의 플랜입니다. 그 플랜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장기간의 프로젝트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가시적으로 현재 당장 보이지는 않더라도 차근차근 추진이 되고 네네,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네, 많은 시민분들이 이제 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를 기대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슈도 많고 코로나19도 아직 종식되지 않은 이런 시점에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시정 운영 방향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저희들 올해는 작년에 참 격변의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임시장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고리, 그리고 제가 이제 권한 대행을 맡고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근데 어쨌든 간에 시정은 저희들이 단단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위기를 넘어서 올해는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올해는 부산의 새로운 10년을 할 수 있는 대도약의 전환기라고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추진이 돼야 되겠지만 우선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 잡는 게 급선무입니다. 네. 이 코로나를 방역에 대한 집중을 좀 하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방역만 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민생의 경제를 회복하는 그런 과제들이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 정도에는 부산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계획들을 뚜벅뚜벅 이루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생 경제 회복과 부산 미래 비전, 안전한 시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권한대행께서 생각하는 부산의 미래 비전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부산은 참 가진 게 많은 도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지금 과거 60년대, 70년대 개발도상에 있을 때 부산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경제의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제 그런 위세가 쭈그러들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인천에 뒤지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다시 살려야 됩니다.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부산은 정말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들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활용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데 전환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덕 신공항이 이루어지고 있고 등록 엑스포를 유치를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부산 발전을 위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부산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보죠. 그러면 그 인프라를 그 위에서
많은 대기업들이 오고 많은 해외 기업들이 와서 기업을 유치를 하고 기업이 부산 지역에 정착을 하고 하면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럼 청년들이 안 떠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많이 떠나는 이유, 기업이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네. 이런 인프라 위에 부산에는 20개가 넘는 좋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프라가 탄탄히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인프라를 더 확충을 시키고 기업과 연결을 시켜서 이런 인재들을 많이 충분히 양성을 하고 기업과 연결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융합형 인재를 잘 키워낸다면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겁니다. 네. 부산에 가야지 사람이 있다는 건 당연히 오는 거죠. 인프라는 이제 공항이나 이런 게 갖추어진다는 거죠. 네네. 세계적인 명성들이 갖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는 바탕 위에서 사람을 키우는 부산, 그런 부산이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항상 부탁하고 하는 그런 부산이 아니고 좀 떳떳한 부산, 당당한 부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 부산은 어쨌든 미래를 위해서,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부산 시민들의 관심도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요.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